반갑습니다. 순간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혜입니다. 발상의 전화는 세상을 바꾼다. 11편입니다. 사정 한파가 전국에 휘몰아칠 때의 얘기입니다. 이 사정 칼날에 놓여있던 우리 직원을 구한 약 300m 앞 버스 전용차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약 600m 제가 충주에 근무했을 근무했을 때인데요.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암행 감찰이 아주 행행했었을 때입니다. 근데 어느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저 밖에 있는 게 저 감사 약 300m 앞 두만 교차로에서 차량이다. 동학사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들은 이미 상주에 있는 감사 차량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직원이 그러니까 올해 저보다도 나이가 이제 한 대학 5, 6 위에였던 분이고, 그분 업무가 현장 업무인데 천용 의약을 이제 다루는 업무요. 천용을 이제 잡고, 그러니까 도둑전기 그런 걸 잡는 업무. 그 다음에 현장 나가서 잡공사 처리라고 하는데 민원 같은 걸 해결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그 분을 계속해서 며칠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화가 나가지고 차를 받쳐놔갖고 내려서 사진을 찍었는데도 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중압감에 휘달려서 입이 손에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서 저한테 거의 울먹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씁니까는 아니고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또 이렇게 직원들을 보니까 이 위축이 돼가지고 업무가 손에 잘 안 잡히는 거예요. 저만 해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개고시로 들어가서 가장 강한 자부심도 있고, 또 직원들 그런 걸 지켜만 보고 있지는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정말 부조리가 심한 시기도 부조리 없이 올바르게만 이렇게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대개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하는데, 사람은 맑은 물에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죠. 물론 물 위에 뜬 기름 마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고 또 보니까 제가 제일 고참이고 나서서 행동해야 할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부조리가 있었느냐, 아니면 돈을 좀 받은 게 있느냐 했더니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왜 이유 없이 따라다닐 일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감사가 그렇게 투입이 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도둑전기, 그러니까 천용이라고 그래요. 의약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걸 잡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공무원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더니 더 이상 그런 걸 지켜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 그래가지고서 이것은 더 이상 직원들의 위축된 분위기 전체를 아울러서 타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주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있어요. 그 선배인데 유재풍 변호사라님이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더니 약 1km 모르고 따라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게 상대방이 아는 상태에서 따라다니는 건 중대범죄라는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선 저 거꾸로 감사가 물러서지 않으면 감사를 치려고 이제 제가 직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전 직원들, 전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회사 10년 이상이라도 다녔던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식당에, 어느 식당에 다 모여라.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가 없다. 이거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노조위원장도 참석 안 하고 나하고 그 당사자 그러고 직원 3명이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지명 3명이 참석한 직원은 정말 하늘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고 땅을 봐도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온 사람들만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바르게 살아왔다 하더라도 또 혹시나 감사에 다칠까 저어돼서 참석을 못한 그 심리적 위축이 반영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굉장히 압박을 받은 그 분을 술을 한잔하면서 위로를 하고 그날 종교를 쳤어요. 그래서 그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까 그 뭐냐면은 출근을 하니까 그 지점장이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왜 감사같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떠나게 내비두지 그걸 건드리느냐, 건드려서 뭐가 좋을 게 있느냐,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그러면서 뭐 언짢은 소리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 이렇게 뭐 직원들이 위축된 분위기에서 어떻게 저기 고참이 가만히 있으면서 그걸 좌시하고 있습니까? 이거 중대범죄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뭐 지사장이 얘기하는데 뭐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하고는 나왔는데 아마 그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감사도 지켜봤을 것이고 그 말이 감사한테도 들어갔을 것이고 저의 성격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고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소용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서 그 지사장이 전 직원 무임은면을 베푼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있었고요. 또 충주에 첫 번째 부임했을 때 같아요. 그땐 젊은 나이에 조금 전엔 두 번째 부임했을 때고, 그래서 첫 번째 부임했을 때는 저 젊을 때인데 그때 이제 그 단전 업무라는 게 있었어요. 전기요금이 3개월 이상 밀리면 불을 끊는 그 횟집이 그 이제 단전 업무가 발생이 됐는데 그때 한 40대 넘는 분이 그걸 이제 뭐 우리 회사는 기능직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분이 현장에서 단전을 시키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아마 전주에서 단전하는 방법을 택해 가지고 그 전주로 올라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헤카를 들고 와가지고 내려오기만 하면 찔러 죽인다고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단전을 시키니까 전교 공부를 중지시키니까 옷을 칼로 다 찔러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들어와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또 이제 저는 뭐 강한 자부심이 있고 그런 상황을 목격하고 그대로 있는 성격이 못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참 위로를 해드리고 우선 위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해당 그 횟집 주인을
경찰에 넘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주인도 사실은 마음이 착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했지만은 잘못했습니다.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기를 한번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서 조금 조건을 달아가지고서 전기도 살려주고 그 사람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전기 공급 정지는 많은 부딪힘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모시고 있던 과장님이 현장을 나갔었어요. 나갔을 때 거기에 폭력 조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과장님이 혈압이 고혈압인데 180 막 이렇게 가는 분이 엄청 위험한 분인데 그분을 제가 없는 사이에 목을 잡고서 이런 놈들은 죽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붉어가지고 들어왔는데 몸을 부들부들 떨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가지고서 도저히 안내가 있어서 정말로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면 승부를 걸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을 투입해서 완전 쓸으려고 그랬어요. 통역계고 뭐고. 근데 이렇게 한 그런 지역에는 암흑의 세력이 좀 뿌리를 이렇게 들이우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마 제 성격 뭐 이런 것이 다 앱으로 노출되고 움직임이 시시각각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현장을 또 답사를 해서 나가니까 전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으면서 앞으로 그 담당 과장님은 절대 현장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영모인데 지금 고인이 돼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발상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런 상황이다 치면 뒤로 피하거나 옆으로 가거나 우회전을 타든가 굴곡을 거치는 이런 방법을 택합니다. 저는 정궁법에 발상을 해서 모든 걸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어디서든지 제가 이렇게 퇴직하고서도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십시오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는 바른 길, 올바른 판단, 합리적인 판단 그렇게 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축복받은 삶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